네, 파워 시스템으로 오늘 시장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석철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김철입니다. 네, 자, 오늘 코스닥은 뭐 3거래일 만에 좀 큰 폭으로 좀 반등이 나와줬고요. 거래소는 2020선까지 올라와 주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어떻게 정리되겠습니까? 네, 중기 박스 상단 진입, 그리고 이제 시세는 순환 지속,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중기 상단 박스라고 해주셨는데요. 그러면은 요 정도 선에서는 조금 단기적으로 저항 라인이 형성돼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그렇게 보는 게 아무래도 좀 객관적일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시장 흐름 속에서 여러분들이 자꾸 이제 헷갈리시는 게 뭐냐면은 지금 시장은 웹도독 상황이에요. 웹도독. 그러니까 선물이 주도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종합주가지수의 지수 흐름을 보지 마시고요. 그 전에 선물 지수를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웹도독 상황이라는 것은 알면서도 자꾸 그걸 까먹으시는데 무슨 얘기냐면은 최근 3일 동안 지수가 올라가는 과정 속에서 종합주가지수가 어떤 특정 종목을 중심으로 해서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지수가 올라간 상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장 상황은 선물에 의해서 조정되고 있는 흐름이라고 보는 게 맞죠. 그러면은 이제 가령 이제 선물지수가 이번 반등 파동 속에서 먼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견인했거든요. 그런 가운데 이제 보시면은 이전 저점, 그러니까 지난번 저점짜리가 그 선물지수 기준으로는 이제 264포인트 정도가 되는데 오늘 이제 거기까지 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오늘 여러분들께서 보셔야 될 것이 뭐냐면은 선물지수에서 먼저 지금 시그널이 나타나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은 오늘 선물지수는 263.8층, 그러니까 이전 고점을 찍고 난 다음에 지금 위에 꼬리를 주고 있죠. 이거 뭐냐면은 변동성이 확대되는 가운데에서 일단 선물시장 쪽에서는 약간 이제 변동의 시그널이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는 게 맞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이 연출되면은 웹도독 상황이기 때문에 종합주가지수의 흐름도 사실 종합주가지수가 현재 시점에서 2020이다, 2030이다는 큰 의미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종합주가지수의 흐름을 좌우하는 어떤 대형주 섹터의 종목군들이 전체적으로 다 올라가는 장세가 아니라 자꾸 순환 흐름이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주도권이 선물시장 쪽에 있는 흐름 속에서는 선물의 흐름을 중심으로 해서 보는 게 맞지 종합주가지수 2020, 2025 큰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지금 현재 국면은 선물에 의해서 견인된 박스 상단 부분 속에서 일정 정도는 박스 상단의 흐름이 다시 또 확인되고 있는 흐름이 선물시장 쪽에서 나왔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오늘 외국인이 지금 3시 14분 동시효과 상황인데요. 한 6천 계약 정도 선물을 사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뭐 변동성을 좀 키우는 그런 신호로 봐도 되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선물이라는 것은 이제 현물은 우리가 이제 현물 주식을 사서 뭐 가지고 간다거나 추세적인 대응을 한다거나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선물은 언제든지 예를 들어서 사고 또 이제 파는 포지션도 취하면서 계속해서 위아래로 이제 수익을 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냉정하게 보시면은 선물 지수가 지난 고점이었던 264포인트 상단 부분에 왔는데 이번 주 보면은 지난 화요일부터 선물의 신규 매수 포지션이 크게 늘어났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 신규 매수 포지션이 크게 늘어날 시장 주변에 요인이 있느냐? 사실 없어요. 그렇다면은 수급에 의한 어떤 단기 오버시트 국면으로 해석하는 게 객관적인 게 되겠죠. 그리고 지금 이제 오늘 7,900계약까지 유입이 되면서 최근 한 3일 동안 한 2만 계약에 달하는 순매수를 보였는데 이거는 분명히 과매수권 흐름이고 단기 변동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우리가 보는 게 맞다. 그렇다면은 글쎄 오늘 이후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내일 시점부터 이전에도 뭐 그런 반대적인 얘기들을 많이 드렸는데 내일 구간부터는 선물시장 쪽에서의 외국인 투자가들이 추가 신규 매수보다는 순매도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다면은 선물에 의해서 또다시 시장은 변동성 조정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 뭐 이런 관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종목 대응은 여전히 기존에 보고 계시는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또 LG화학 이런 쪽 하고요. 건설 쪽에서는 이제 현대대림, GS 이런 종목군 정도로 압축해서 계속 대응이 필요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사실 최근에 이제 시세가 같이 모아지는 쪽에서는 이제 최근에 또 새롭게 이제 포착되는 부분 속에서는 증권주 같은 경우도 좋아 보여요. 요 흐름들은 제가 이제 한 다음 주 정도부터 좀 얘기를 할 예정이고요. 일단 현재 시점에서는요, 이제 다른 게 없어요. 종합주가지수가 지금 또 박스 상단에 들어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오늘 보면은 시세의 변화가 있어요. 어떤 변화냐면은
주 초반 코스에서는 우리나라 증시의 종합주가 지수를 누가 견인했습니까? 현대모비스, 현대차가 견인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보시면은 현대모비스, 현대차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현대글로비스 이런 종목들의 경우는 오늘 약세 흐름을 보였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주 초반 흐름 속에서 약세 흐름을 보였던 종목 쪽에서는 예를 들어서 주 초반에 이제 디스플레이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는 계속 3, 4일 동안 약세 흐름을 보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것들은 또 다시 조정 보이고 난 다음에 튄단 말이에요. 그리고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다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변동성이 나타나는 구간 속에서 내가 어떤 부분을 선택하느냐의 문제예요. 근데 그 선택하는 문제라는 것이 계속해서 고점을 돌파시키는 흐름, 그리고 추세가 깨지지 않는 흐름에다가 집중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 속에서 LG그룹 관련주 쪽에서는 지금 이제 LG 디스플레이가 다시 대장으로 나서고 있고요. 그 다음에 LG화학, 그 다음에 이제 LG 이노텍 순이 됩니다. 그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또 이제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코오롱 같은 종목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코오롱의 경우에도요, 이렇게 되면은 본격적인 추세 초기형 흐름으로 완전히 진입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눌림목 조정에서 저가에서 대기하는 포인트가 맞아 보이고요. 그리고 하나 같은 종목들의 경우도 지금 바닥권에서 지금 터닝을 하고 있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추세가 형성되는 흐름 속에서는 주목해야 될 종목들. 그 다음에 이제 건설주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릴 텐데, 건설주의 경우에도요, 이번 맞이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구분을 하실 것이, 지금은 일단은 GS건설이 가장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10일 이동평균선과 20일 이동평균선 그 사이 가격대에서 조정이 어느 정도 완료되는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예를 들어서 그 미래에셋증권이라든지 삼성증권 이런 종목들이 이제 반등이 들어왔는데, 삼성증권 같은 경우는 뭐 추세적인 상승의 흐름이죠. 근데 내일 정도 구간 속에서 또 다시 조정을 잘 보인 건설주들의 흐름도 추가적인 상승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뭐 두산 인프라코아 같은 종목들의 경우에도 주 초반의 강세 흐름 이후에 어제 오늘 약간 눌림목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이격 조정이 끝나는 흐름이기 때문에 또 추가적인 상승의 흐름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요, 종목 흐름에 있어서는 전선을 확대시키지 마세요. 전선을 확대시키지 말고, 왜냐하면 변동성 흐름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압축된 종목 중심의 추세 대응을 하자.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파워 시스템 김석설 전문가였습니다.